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정보학 마지막 시간으로 디지털 영상 과정과 팩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영상의 공정 과정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선이 방출되면 피사체를 투과하겠죠. 자, 피사체 투과하고 나면 이 투과된 액선은 어떤 감약의 차이에 따라서 증감지를 형광시킵니다. 자, 증감지를 형광하면 이 형광에 의해서 필름이 감광 또는 노광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광된 필름에는 잠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상이 형성된 것을 어떤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나 정착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현상에서는 이 감광된, 노광된 할로겐화 은을 흑화은으로 환원시킨다 했습니다. 환원시키기 때문에 알칼리성이겠죠. 그 다음에 정착에서는 이 미감광된, 미노광된 이 할로겐화 은을 용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감광된 할로겐화 은을 용해시키면 이 필름 상에서 투명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 정착과 수세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상을 형성하고 필면에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가시적인 영상을 형성하는 게 이 아날로그 영상의 공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할 것이 디지털 영상입니다. 그리고 CR과 DR. 요즘 CR도 이제 거의 쓰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 CR과 DR이 이 각광받는 이유는 일단 편리하죠. 편리하고 현상과 어떤 정착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 오염이 감소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영상을 비교했을 때 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영상은 이 필름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상을 자세히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보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서 이 모든 조건이 일치돼야 하는 거죠. 그 선택된 부위에 적당한 촬영 노출 조건을 맞추고 필름을 선택하고 촬영하지만 반대로 이 디지털 영상은 아날로그 영상과 비교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습니다. 이 컴퓨터 하나로 영상을 조절해 가면서 영상의 대조도 또는 관용도라든지 확대 축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매력적인 어떤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죠. 자, 여기서 이 다이나믹 렌즈라는 것은 이 초음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프로 보면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노광부, 고노광부에서 이렇게 끊기겠죠. 이게 아날로그 타입이라면, 자, 디지털 같은 경우는 쭉 뻗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솔라리제이션 반전되는 부분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 특성 곡선을 통해서 이 다이나믹 렌즈가 넓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이나믹 렌즈에 대해서는 이 감광학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이 디지털 영상은 이제 CR로 시작됐죠. 먼저 CR 컴퓨터드 토모그래피에서 시작했죠. 자, 아날로그 영상은 이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과 이 저장하는 기능이 하나로 되어 있었지만 이 디지털 영상에서는 이 영상 획득과 저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이 아날로그 처리는 할 수 없는 과정을 이 디지털 처리로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생성하고 처리하고 영상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이런 전 과정을 이 디지털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영상에서는 이런 필름 카세트
이 카세트 있죠? 와 증감지, 증감지를 사용하였지만 이 디지털 영상에서는 이 IP 카세트, 이미지 플레이트라고 하죠. 이 이미지 플레이트 카세트에 이 영상판 들어있죠. 이 영상판에는 영상을 저장하고 다시 이레이저, 삭제시킨 후에 다시 영상을 저장할 수 있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판 이미지 플레이트 IP는 이 아날로그 영상에서 사용되는 어떤 이 필름과 증감지를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이 희진성 형광체 PSL이라고 하죠. 이 희진성 형광체가 도포되어 있는데 이 희진성 형광체는 이 바륨 플로로클로라이드 같은 단결정에 이 방사선을 입사하면 이 결정 내부에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그 축적된 에너지에 이 적외선을 비추게 되면 이게 푸른빛으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러한 물질을 희진성 형광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진성 형광체를 사용함으로써 이 피폭량이 전보다는 절반 2분의 1 또는 80분의 1까지도 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진성 형광체는 X선이나 전자선, 이 자외선 자극을 받으면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장한다 했죠. 이 저장된 에너지를 발광한 나중에 적외선이 되면 이 발광함으로써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판도 마찬가지 필름이나 증감지처럼 이 보호층도 있어야 되고 형광체층도 있어야 되고 어떤 지지층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피사체 투관 X에너지를 잠상으로 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즉각 영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 한 8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이 발광량의 25%가 감소되는 이 잠상 퇴행이 일어납니다. 필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영상판은 이 X선이나 자외선 입자선에도 반응하고 X선을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이 촬영 후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즉시 영상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한자 정보를 입력하겠죠. 이 필름 시스템에서는 이 촬영된 한자의 정보를 뭐 종이에 기록해서 빛을 조사해서 필름에 감광시키는 이런 것을 사용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종이에 어떤 펜으로 환자 정보를 기록했을 때 어차피 기록된 부위는 검게 되기 때문에 빛의 투과가 적게 되겠죠. 하지만 밝은색은 필름이 노광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글씨는 하얗게 보이고 바탕색인 종이는 검게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CR에서는 이 ID 스테이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환자의 뭐 병독보라든지 이름, 생년월일 아니면 촬영 목록 등을 이 처방 전달 시스템 OCS라고 하죠. OCS와 연동해서 이런 바코드 판독기나 스캐너를 통해서 이 카세트, 즉 IP 카세트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환자의 정보가 입력된 이 IP를 영상을 얻어내야겠죠. 그래서 이 CR 장비에 있는 영상 판독기에 의해서 영상 정보를 읽어서 영상을 변환시킵니다. 자,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럼 잠상이 형성되어 있겠죠. 이 잠상이 형성된 영상판에 이 680에서 780 나노미터의 이 반도체 레이저 빔을 조사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고요. 그럼 이 잠상은 이 반도체 레이저 빔을 받는 순간 빛을 발합니다. 이 저장된 잠상에 레이저 빔이 주사되는 순간 이 잠상은 빛을 발하게 되겠죠. 그 빛을 이 집광기로 모읍니다. 자, 이렇게 집광기로 모은 빛을 이 광증배관에서 이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킵니다.
이 전기 신호로 변환된 것을 다시 광증배관으로 보내서 아날로그 신호를 이 ADC가 받아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죠. 아날로그 신호, 이 빛에 대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거죠. 그 이 증폭기에서 증폭을 하게 되면 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영상이 다이콘 표준, 아까 제가 말했죠. 예, 의료 영상은 다이콘 표준으로 북미 방사선의학회에서 정한다겠죠. 그래서 이 다이콘 표준으로 이 서버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 저장된 것을 각각 필요한 진료실에서 이 다이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송받거나 전송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변화가 된 영상판은 이미 영상이 전송됐기 때문에 다시 이 강한 빛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소거될 수 있도록 빛을 조사한 후에 다시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다시 변환시켜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촬영된 영상판을 이 680에서 780 나노미터의 레이저 빔을 조사해서 이 잠상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 빛을 광증배관에서 광신호를 받아서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면 이 ADC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다음에 이 영상을 다이콘 표준으로 서버에 저장합니다. 다이콘 표준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콘 표준으로 저장 서버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영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상을 불러오는 길이 이 다이콘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별표 한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이렇게 아이디 스테이션, 예, 환자의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이 아이디 스테이션이고요. 이 이미지 레코더, 예, 영상 판독기라고 하죠. 이쪽에 이 카세트를 집어넣게 되면 안에서 자동으로 열어서 IP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다시 이레이저 강한 빛을 조사한 후에 다시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CR 시스템이죠. 이 현상 정착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판독기는 한마디 아날로그 타입에서 현상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DR입니다. 자, DR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DR은 이 CR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CR에서 영상은 영상판과 영상 판독기를 통해서 디지털 영상을 얻어낼 수 있지만 이 DR은 이 영상 판독을 거치는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CR보다 에너지의 변환 효율이 훨씬 큰 이 평판형 검출기로서 직접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DR에서는 이 IP라고 할 수 있겠죠. 그 IP 대신 그리고 IP와 영상 판독기, 예,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 검출기죠. 디텍터. 직접 영상을 얻어내는데 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TFT에서 방막 트랜지스터 방식, 그래서 비평판형 검출기가 있고, 그리고 이 형광판과 CCD 타입, 예, 카메라죠. 카메라에서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간접형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또는 간접, 예, 이건 DDR이라고 하죠. 다이렉트니까. 이것은 간접형이니까 IDR이라고 많이 명칭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간접형 DR은 좀 영상 장비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예,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DR, DDR로 보면 이 평판형 검출하겠고요. 당연히 액선이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서 영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손실이 적으나 이 비정형 셀레늄의 이 반응 회복 특성으로 인해서 이 촬영과 촬영 사이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요구합니다. 바로바로 즉각 촬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접 방식과 이 간접 방식 모두가 이 TFT 또는 TFD와 같은 이런 검출기 전자 소자에 이 A 셀레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두 방식의 차이는
액성 흡수 물질이 다르다는 점이 있지만 이 A셀레늄을 사용해서 검출한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직접 방식의 경우에는 이 직접 변환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큰 A셀레늄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검출기의 경우에는 흡수된 액선이 즉시 전자 전공쌍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평판형 검출기에서 이번은 이제 간접 방식이죠. IDR. 간접 방식은 이 X에너지를 먼저 전기 신호가 아닌 가시광선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시킵니다. 직접 방식은 바로 전기 신호로 변환시켰지만 간접 방식은 과시광선으로 먼저 변환시키기 때문에 이 한 단계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 손실은 결국 이 해상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간접형 TR 중에서 이제 CCD 타입이죠. CCD 타입. 자, CCD 타입은 이 디텍터에서 발생한 가시광선 영상을 어떤 이 간접형 TR이나 또는 CCD 카메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처리해서 모니터나 아니면 다이콘 표준으로 다시 서버에 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검출기는 X선 조사에 의해서 수명이 계속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간접형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집단 검진 촬영에 사용되는 이 간접 촬영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만든 영상을 카메라를 통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직접 영상을 받는 것보다는 영상의 질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이 DR의 장점은 영상 획득하는 과정이 중간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촬영 공간의 축소와 업무가 단순화됩니다. 어떤 CR이나 이런 아니면 ID를 읽을 수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그 영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활용 넓어지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X선이 방출되면 영상이 바로 서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상 진단 범위도 확장되고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 획득과 어떤 대응 속도도 항상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현상 정착을 하는 과정처럼 CR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장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한 90초 정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어지고 불과 수초 안에 영상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 팩스 시스템입니다. 팩스, 픽처, 아카이빙,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자, 영상을 저장하고 서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이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영상 진단 장치의 영상을 이 디지털 상태로 변환해서 이 고속의 통신망을 통해서 저장 장치에 전송한 후에 각 원하는 곳으로 영상 정보와 판독을 읽어줄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에서 관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런 팩스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서는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획득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지털 영상을 전송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수많은 의료 장비가 있겠죠. 뭐 MRI, CT, 초음파, 일반 촬영, 투시 촬영, 초음파, 내시경 등등 심전도 많겠죠. 자, 이렇게 이 다이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파일들은 다 이 팩스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상학과에서 나타나는 영상뿐 아니라
어떤 내시경 쪽, 예. 아니면 그 심전도, 아니면 그 다른 그 신경학 검사에 사용되는 뭐 뇌파 검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점점 팩스와 연동시켜서 다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저희들 이제 요즘 이렇게 BMD 마찬가지죠. 예, BMD도 전부 다 팩스와 연동돼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팩스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것은 제가 굳이 안 적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다. 필름을 찾는 시간이 단축된다. 하나의 영상을 여러 진로과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전에는 필름 때는 이쪽에서 보고 넘겨져 볼 수 있었는데 간단히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에 있던 필름과 지금 현재 오늘 촬영했던 필름이라 한다 하면 그 모든 영상을 하나의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쭉 누를 필요 없다는 거죠. 예. 마우스 하나만으로 그 클릭만으로 전에 영상을 불러올 수도 있고 2명, 3명의 영상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고 서로 간에 보면서 어떤 그 영상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영상 손실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날로그 영상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점 잠상이 아니죠. 이 황화로 변하면서 점 영상이 누렇게 변하는데 이 디지털 영상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압축 저장함으로써 좀 불러온 시간이 있겠지만 언제든지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쉽게 디지털 영상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서 거기서 똑같이 영상으로 확인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전부 다 환경 오염도 적고 작업도 수월하면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팩스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겠다는 거죠. 자, 이 구성은 영상을 획득 장치. 이 획득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우리 DR 장비를 말하겠죠. 그 데이터베이스, 예, 저장 장치, 그 영상 조회할 수 있는 또 출력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또는 통신망 구성되겠죠. 그래서 영상의 획득 장치는 앞서 말한 TR과 DR이고 이 DB와 저장 장치는 당연히 저장할 수 있는 서버를 말하겠죠. 그래서 단기 저장 장치하고 장기 저장 장치로 조회를 가능하면서 이 백업 저장 장치로 가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되면 그 영상을 이제 언제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압축해서 백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상들을 빨리빨리 불러올 수 있게끔 이 영상들은 과거 영상들은 백업으로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상 조회나 출력 장치는 오크스테이션과 이 관계가 깊고요. 이 해상도가 좋은 모니터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 영상을 조회하고 출력한 데는 이 네트워크와 통신망도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100메가 bps 이상의 통신 선로가 필요하다. 또 바이러스나 해킹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구성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된다. 요즘 뭐 이게 100메가는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은. 예, 그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받고 보내는 것은 통신망에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 팩스의 입 출력 장치를 보시면 이 동일사의 팩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다이콘 표준에 의하기 때문에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영상 필름 있죠? 그 필름을 다 버려야 되냐?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디지타이저라 해서 이 필름을 스캔합니다. 필름을 스캔해서 이 전기 시선으로 바꿔서 다시 이 디지털 시켜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필름을 다시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긴 있지만 영상의 질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스캔이기 때문에요. 예. 자, 이게 팍스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보시면 특정 회사 쪽에 이제 하나의 영상인데 요즘 많은 팍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동 아이디가 있거나 이름 아니면 나이, 성별, 촬영 날짜, 예. 그리고 뭐 촬영 부위라든지 아니면 촬영과라든지 뭐 판독도 볼 수 있고요. 하나에 클릭하면 이 환자가 과거에 촬영했던 내용들이 또 여기에 쭈룩쭈룩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니면 특정 부위에서 나는 체스트 페인만 볼 거야 하면 체스트 페인만 구분해서 쭉 볼 수 있고요. 뭐 여성만 볼 거야 아니면 남성만 볼 거야. 그래서 언제 촬영한 날짜만 볼 거야 아니면 CR인데 난 DR로만 볼 거야. 아니면 뭐 4시간 보고 있다 4시간만 해주면 4시간 영상만 쭉 뜨겠죠 이렇게. 그래서 관찰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팩스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이 5번째까지 디지털 영상과 이 팩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크게 뭐 바람을 불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도 멀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특히 이 추석 때 어떤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식중독을 걸려서 또 배앓이를 하게 되면 또 시험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